서울의 대단지 아파트. 그 한켠에 도심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세상이 펼쳐져 있다. 배고픈 유혈모기가 먹잇감을 찾고 있다. 뒷다리를 잡힌 개구리는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유혈모기의 먹이가 되고 만다. 아파트 옆 가로수에 둥지를 튼 녀석은 소쩍새다. 요즘 보기 드문 희귀종이다. 서울에 남아있는 마지막 습지인 둔촌동 습지. 그 작은 세계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다. 인구 1000만의 거대한 회색 도시 서울. 도시는 온통 회색빛 시멘트로 뒤덮여 있다. 그 삭막한 도시 한켠에 다양한 생명을 품고 있는 땅이 있다. 아파트 옆에 자리한 삼각형 모양의 땅. 1463평 규모의 둔촌동 습지다. 서울에서는 밤섬에 이어 두 번째로 생태계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습지 서쪽 끝에는 1년 내내 물이 솟아오르는 샘이 있다. 습지의 필수 조건은 자연적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둔촌동 습지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자연 습지다. 햇살이 따가워지기 시작하는 6월 초, 습지의 작은 웅덩이에 잠자리가 찾아들었다. 잠자리들은 물속에 알을 낳는 특성 때문에 짝짓기철이 되면 물웅덩이를 찾는다. 웅덩이 옆 풀잎에 잠자리를 노리는 녀석이 있다. 짝짓기를 하던 잠자리 두 마리가 한꺼번에 거미줄에 걸려들었다. 안전한 산란을 위해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 알을 낳는 종도 있다. 물속에도 생명들이 숨쉬고 있다. 웅덩이 바닥에 바짝 몸을 붙이고 있는 건 잠자리 유충이다. 잠자리 유충이 좋아하는 먹이는 올챙이다. 단단한 아래턱을 이용해 몸이 빠른 올챙이를 순식간에 잡아먹는다. 잠자리 유충은 몸이 느려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하루에 잡아먹는 올챙이는 10여 마리. 잠자리 유충은 물속 최고의 사냥꾼이다. 습지의 땅과 풀은 늘 물기에 젖어 있다. 발을 담그면 마치 스폰지처럼 움푹 들어갈 것 같은 땅. 그것엔 각종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나무는 온통 이끼로 옷을 갈아입었다.
마치 깊은 산 원시림 같은 모습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 이끼는 여간 까다로운 식물이 아니다. 물이 충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염도 되지 않은 깨끗한 곳에서만 자란다. 이끼가 기생하고 있는 나무는 습지에서만 자라는 오리나무다. 이곳에는 서울에서 유일한 오리나무 숲이 존재한다. 삼각형 모양의 습지, 그 뒤편에는 숲이 있다. 그곳에는 도심에선 보기 힘든 각종 희귀 새들이 있다. 소리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꾀꼬리 울음소리도 이곳에서는 쉽게 들을 수 있다. 능숙하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놈은 오색 딱따구리다. 딱따구리는 최소 50년 이상 된 고목을 골라 둥지를 튼다. 둥지 밖으로 목을 빼고 어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쇠딱따구리다. 딱따구리 중에서 가장 몸집이 작은 녀석이다. 새들의 먹잇감은 습지에 사는 곤충이다. 이렇듯 습지는 다양한 새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인다. 모두 잠든 새벽 시간. 물 밖으로 나온 잠자리 유충이 힘겹게 풀잎을 기어오른다. 잠자리 유충이 새벽 시간을 틈타 올라오는 건 천적들을 피하기 위해서다. 딱정벌레 한 마리가 다가오자 잠자리 유충은 움찔한다. 지금은 잠자리의 성장 과정 중 가장 약한 시기다. 때문에 무심코 지나가는 딱정벌레조차 잠자리 유충에게는 두려운 존재다. 풀잎의 자리를 잡은 잠자리 유충은 드디어 날개 돋기에 들어간다. 유충의 등 부분이 갈라지면서 가장 먼저 머리와 몸통이 나온다. 그리고 10여 분 동안 잠자리 유충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힘을 모아 단숨에 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다. 유충 껍질에서 몸을 완전히 빼는 잠자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날개 돋기를 시작한다. 잠자리의 등에서 서서히 날개가 솟아나온다. 날개 돋기를 시작한 지 40여 분 만에 잠자리 유충은 완전히 어른 잠자리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 안에 체액을 빼내면 날개 돋기는 완성된다. 다음 날 아침, 잠자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여름 햇살에 서너 시간 정도 몸을 말려야 몸이 단단해지고 채색깔을 내게 된다. 잠자리는 이제 세상 속으로 첫날갯짓을 한다. 웅덩이 주변에서는 또 다른 생명들이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자라 암컷이 수컷을 찾고 있다. 등에 알을 붙이고 있는 것이 수컷이다. 암컷이 수컷에게 다가가 짝짓기를 한다. 짝짓기를 마치면 암컷은 수컷의 등 위에 올라탄다. 그리고 수컷의 등 위에 또 하나의 알을 낳는다. 물자라는 한 번 짝짓기 할 때마다 한 개의 알을 낳는다. 이미 10여 개의 알을 등에 붙이고 있는 수컷은 또 한 번의 짝짓기를 하고 있다.
암컷이 수컷 등 위에 알을 낳는 건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한 그들만의 독특한 생존 방법이다. 수컷은 알을 물 밖으로 내놓고 헤엄쳐 다닌다. 습도를 조절하고 알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컷은 보통 100여 개의 알을 등에 지고 다닌다. 등 빽빽이 알을 얹은 수컷은 더 이상 짝짓기를 하지 않는다. 암컷의 집요한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주일이 지나자 알의 색깔이 제법 짙어진다.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한다. 수컷의 등 위에서 안전하게 자란 새끼들은 그렇게 하나 둘 세상으로 나온다. 새끼 물자라의 탄생은 그리 쉽지 않다. 알에서 깨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분가량. 수컷의 등 위에 있기에 부화는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수컷 물자라는 몸을 기울여 새끼들이 안전하게 헤엄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새끼 물자라들은 그렇게 습지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둔천동 자연습지에서는 다양한 생명들이 태어나고 자란다. 서울 도심 속에 이러한 자연습지가 남아있게 된 건 습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둔천동 습지는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때 습지를 살리겠다고 나선 사람이 최경희 씨다. 7년 전 이곳으로 이사온 최경희 씨는 평범한 주부였다. 그런 최경희 씨가 본격적으로 습지 보존 운동을 하게 된 건 지난 95년. 둔천동 습지에도 개발 바람이 불어닥쳤기 때문이다. 강동구청에서는 습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내겠다는 발표를 했다. 최경희 씨는 도로 개발 계획을 막기 위해 환경보호단체와 아파트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습지를 가꾸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도로 건설 계획은 백지화됐고 이곳 습지는 생태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다. 그 이후 최경희 씨는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생태 교실을 열고 있다. 사라질 뻔했던 습지는 그렇게 사람들 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태 교실을 했더니 애들이 그 생태라는 거에 대해서 또 식물에 대한 거, 뭐 물에 대한 거 이런 거 곤충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이 습지를 이 중요한 생태계를 얘들한테 물려줘야 안 됩니까? 진짜 예, 물려줘야지. 그런 의미에서 하지. 저는 이제 다 살았잖아요. 이렇게 되살아난 둔천동 습지.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습지가 되기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최경희 씨와 함께 습지 보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에 와 습지를 되살리기 위한 활동을 한다. 오늘은 이 땅의 육지화를 재촉하는 버드나무를 뽑는 날이다. 버드나무가 없었어요. 근데 육토화가 되고 자꾸 성토가 되니까 버드나무가 이렇게 번식하잖아요. 그러니 이걸 그대로 두면 버드나무가 완전히 다 덮어버리면 땅으로 돼버려요. 습지라는 명목도 없어지니까. 습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이곳은 원래 사유지였다. 땅 주인들은 습지 중 일부 지역에 흙을 덮어 밭을 일구었다. 그 결과 지금 숲과 접해 있는 땅은 모두 육지화돼 버렸다. 그곳엔 육지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육지식물인 고마리도 뿌리를 튼튼히 내렸고 잘 자란 환삼동굴도 보인다. 이렇게 이곳이 완전히 육지화되어 버린 건 습지 위로 사람들이 1m가량 흙을 덮었기 때문이다. 본래가 그 습지 지역은 자연 상태로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1년에 0.1 내지 1mm 정도가 자연적으로 다 이것이 이제 점점 성토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주변의 먼지나 꽃가루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날라와가지고 자연적으로 이게 성토가 되는데 그 속도가 1년에 0.1 내지 1mm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1년 사이에 1m의 성토를 했다면은 자연 상태에 놔두면 1mm밖에 1년에 성토가 안 되는데 1000년 동안의 자연 상태의 조건에서 변할 것을 1년 만에 이것을 우리가 인간이 나서서 변화시킨 거죠. 삼각형 모양의 습지 보존 지역에서 육지화된 땅은 주로 산과 접해 있는 윗부분이다. 습지의 상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저기 이성수의 그려. 과연 육지화된 땅을 습지로 복원할 수 있을까? 제작팀은 서울시립대 환경생태연구팀과 함께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습지 복원 사업은 2년 전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촬영 10일째인 6월 중순, 습지 중에서도 육지화가 제일 심한 서쪽 한 곳에 실험 연못을 파보기로 했다. 천천히 해. 땅을 파내려가자 흙과 함께 쓰레기가 나왔다. 메마른 흙과 쓰레기로 습지는 덮여 있었다. 예, 퐁퐁퐁 쏘. 저막 퐁퐁 나오잖아 저기야. 저렇게. 땅을 70cm가량 파내려가자 다행히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정리만 해라. 흙 속에 묻혀있던 습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몇 cm야? 76, 77cm 됩니다. 그 개망초 같은 건조지성 식물이 살던 곳인데 그들을 제거하고 이것을 70cm를 갖다 파내니까 어떠한 식물이 들어올 것인가. 또 이제 그 식물이 그 습지 식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물이 고이고 그렇게 되면 일부 이제 그 동물들도 서식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한번 기대해 보는 거죠. 실험 연못을 판 지 이틀째. 이것을 제일 처음 찾은 녀석은 코리병벌이다. 목을 축이러 온 것이다. 실험 연못가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노란점 나나니는 진흙을 동그랗게 뭉치고 있다. 진흙을 뭉치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 가까운 곳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노란점 나나니는 진흙을 이용해 집을 짓는다. 노란점 나나니가 날아가는 곳은 인근 아파트. 아파트 벽 작은 구멍에 집을 만들고 있다. 노란점 나나니는 집 안쪽으로 진흙을 펴 바르느라 분주하다. 곧 태어날 새끼를 위해서다. 노란점 나나니가 물고 온 건 초파리다. 노란점 나나니는 먹잇감을 마취시켜 진흙 집안에 저장해 둔다. 앞으로 태어날 새끼의 양식이다. 먹이를 저장해둔 노란점 나나니의 집은 한나절 만에 완전히 진흙으로 덮여버렸다. 최경희 씨를 비롯해 습지 보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은 보풀 심기에 나섰다. 아까 우리 장화 신고 걸어간대. 보풀은 원래 이곳에 심어져 있던 습지 식물이다. 그런데 습지가 급속도로 육지화되면서 보풀도 말라갔다. 그래서 잠시 식물원으로 옮겨 심어놓았던 보풀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다. 97년에 그랬으니까 몇 년, 5년인가 6년 만에 도로 이제 갖다 본자리 갖다 심는 거예요. 네, 갖다 본자리 시집 갖다 돌아오는 거지 친정에.
사람들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 습지식물인 골풀이 습지 한켠을 빼곡히 메우고 있고 말똥비름이 꽃을 피웠다. 대표적인 습지식물인 줄도 군락을 이루고 있다. 여름철 연못가에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푸들도 부쩍 자라있다. 애기 부들은 암술과 수술이 한데에 같이 있다. 바람과 곤충에 의해 암술의 꽃가루가 대 아래쪽의 수술에 떨어져 수정이 이루어진다. 부들은 거미들의 좋은 서식처다. 거미는 부들을 말아 삼각형 모양의 집을 만든다. 조금만 세심하게 살펴보면 여름철 부들밭 곳곳에서 거미집을 발견할 수 있다. 각시염난 거미가 부들 하나를 차지해 집을 짓고 있다. 각시염난 거미는 쉴 새 없이 거미줄을 뽑아내 집을 짓고 있다. 녀석은 먹이를 잡을 때는 거미줄을 쓰지 않는다. 대신 집을 만들 때에 거미줄을 뽑아낸다. 이렇게 정성스레 만들어진 거미집. 그 안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어느새 각시염난 거미는 수백 마리의 알을 낳았다. 알을 낳은 뒤 각시염난 거미의 몸놀림은 더욱 바빠진다. 알의 부화를 돕기 위해 거미줄로 알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습지는 곤충들의 천국이다. 벌을 잡은 놈은 파리매다. 파리매는 취미 있는 꿀벌을 잡을 정도로 사냥의 명수다. 6월 여름 한낮, 파리매 한 쌍이 짝짓기를 하고 있다. 파리매는 특이하게도 짝짓기 중에도 먹이 사냥을 계속한다. 시력이 나쁜 사마귀는 사냥감의 움직임으로 먹이의 존재를 감지한다. 각시염난 거미가 부들 속에 집을 만든 지 일주일이 지났다. 밤 늦은 시간, 알들의 부화가 막 시작됐다. 거미는 꼼짝없이 그 옆을 지키며 새끼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잠시 후 수백 마리의 새끼 거미들이 꿈틀거리며 나온다. 거미는 태어나자마자 집을 떠나 바깥 세상으로 나간다. 이동은 천적을 피해 밤에 이루어진다. 새끼들이 모두 안전하게 밖으로 나간 뒤 마지막으로 어미거미가 부들 밖으로 나온다. 둔천동 습지에 7월이 왔다. 박사가 아파트로 날아들었다.
박새는 아파트 벽에 깨어진 틈새에 둥지를 틀었다. 아파트 단지에 아이들이 모여드는 놀이터. 그 옆에 세워진 키 큰 나무에 귀한 새가 둥지를 틀었다. 까치 둥지를 차지한 것은 천연기념물인 소쩍새다. 밤이 깊어지자 야행성인 소쩍새가 활동을 시작한다. 소쩍새는 암컷과 수컷이 교대로 새끼들에게 먹이를 날라준다. 둥지에는 3마리의 새끼가 자라고 있다. 이들의 먹이는 습지에 사는 곤충이다. 소쩍새로 인해 503호 가족들은 여름이 즐겁다. 바로 집 앞 가로수에 둥지를 튼 소쩍새와 가족같이 지낸 지가 벌써 40일째다. 저 원래 야행성이잖아요. 눈자위가 무슨 색깔이야? 눈 같은 거. 얘는 노란색 아닌가? 노란색이야? 한번 줘봐봐. 노란색이구나. 야, 매섭게 생겼다. 저 카리스마가 아주 대단할 것 같은데. 쏙 춤추는 거 같지? 네. 지금 뭐 새 찍고 있어요? 네, 소쩍새 찍고 있어요. 왜 찍는 거예요? 아니, 저희 집 앞에 소쩍새가 있다고 말해도 친구들이 안 믿어줘가지고요. 직접 찍어서 보여주게요. 소쩍새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다. 습지는 도심에서 보기 드문 귀한 새를 사람들 곁으로 불러들였다. 7월 중순,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소쩍새 둥지에도 뷰나가 왔다. 소쩍새 둥지 밖으로 몸을 내민 새끼 소쩍새는 부쩍 자라있다. 어미의 몸놀림은 더욱 바빠졌다. 몸이 커진 만큼 식욕도 왕성해지기 때문이다. 둥지에는 새끼 소쩍새 한 마리만이 남아있다. 어느새 새끼들의 둥지 떠나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미 둥지를 떠난 새끼 2마리가 앉아있는 곳은 건너편 나무. 그러나 낯선 세상과의 만남이 익숙치 않은 모양이다. 아직은 어미의 도움이 필요하다. 둥지에 홀로 남은 막내. 마침내 막내도 둥지 떠나기에 성공한다. 그러나 막내가 머문 곳은 바로 옆 나무까지다. 막내는 다시 용기를 내 조금씩 걸음마를 뛰어본다. 그러나 날갯짓만 요란할 뿐 힘껏 날아오르지를 못한다. 어미는 막내의 힘찬 날갯짓을 재촉이라도 하듯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보다 못한 어미가 먹이를 물고 날아왔다. 습지에서 잡아온 파리매다. 막내의 날갯짓엔 조금씩 힘이 들어간다. 이제 좀 더 멀리 날아갈 것이다. 새끼들을 모두 떠나보낸 소쩍새 부부는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소쩍새 부부는 서로의 털을 뽑아주고 있다. 짝짓기 후에 이렇게 암컷과 수컷이 함께 있는 건 보기 드문 모습이다. 한 마리가 다리를 털면 또 한 마리가 쫓아간다. 소쩍새 부부는 행동도 똑같이 한다.
정성스레 서로의 털을 뽑아주는 소쪽새 부부. 한여름밤 새끼를 떠나보낸 소쪽새 부부의 정이 애틋하다. 습지 뒤로 펼쳐진 아름드리 나무들. 그곳에 붉은 배 세매가 둥지를 틀었다. 눈자 위에 노란빛을 띠는 것이 암컷이다. 암컷은 새끼들 곁을 지킨다. 둥지엔 3마리의 새끼 붉은 배 세매가 자라고 있다. 수컷의 역할은 새끼들에게 줄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이다. 수컷이 잡아온 먹이를 새끼들이 먹기 좋게 다듬는 건 암컷의 몫이다. 붉은 배 세매는 암수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돼 있다. 붉은 배 세매는 새끼들에게 주로 개구리를 먹인다. 녀석이 습지 근처에 둥지를 트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붉은 배 세매가 새끼에게 먹이고 있는 건 개구리가 아니다. 작은 새 종류다. 며칠 동안 붉은 배 세매 둥지를 지켜보기로 했다. 열흘 동안 관찰해 보았지만 붉은 배 세매는 단 한 번도 개구리를 잡아오지 못했다. 붉은 배 세매를 일명 용어로 프로그 혹스라고 부르고 있듯이 개구리를 많이 잡아먹으며 또한 새끼도 올챙이로 키우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주로 조그마한 소형 조류, 새를 먹이로 해서 새끼를 키운다는 것, 사실은 주변에 습지가 사라지고 또 개구리가 사라짐으로 해서 그러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한번 일단 자꾸 망가뜨려지게 그렇게 되네요. 습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 용출지는 1년 내내 물이 솟아올라 습지에 물을 공급해준다. 그런데 습지의 생명인 이곳 용출지에 물이 줄어들고 있다. 1년 12달 되고 아무리 가물어도 안 마른 곳이에요. 물이 항상 고여 있고 저기서 물이 나니까. 근데 지난번 몇 년 전에 우리 지정받기 전에 침수 지형 어쩌 방지한다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다 메운 거라. 생태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누군가에 의해 용출지 중 일부가 메워졌다. 불과 4년 전 물이 풍성하던 용출지와는 전혀 달라진 모습이다. 용출지가 마르면 습지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 습지를 둘러싼 숲도 위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둔천동 습지와 그 주변의 숲도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다. 습지 주변의 산에 나무들이 앙상하게 죽어 있다. 누군가가 뿌린 제초제 때문이다. 나무 밑둥에 동그랗게 파이는 톱자국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무를 말라주기려 하는 흔적이다. 이 숲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는 둔천동 습지. 습지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습지는 가장 쉽게 훼손되는 땅이다. 북한산 자락에 있던 습지가 사라진 것도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강남에만 좀 물려있는데.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모짜리골. 한때 이곳에는 서울에서 가장 큰 습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의 땅은 완전히 메말라 있다. 습지 식물이 있던 자리엔 육지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나마 모짜리골 한켠에 습지의 흔적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습지 식물인 부들은 이곳이 습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자연적으로 물이 솟아올라 늘 물기에 젖어 있던 땅. 이것이 말라버린 건 불과 2년 전의 일이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저희 회원들하고 30여 명이 쓰레기를 주로 하는데 저희가 이 습지 살리기 운동을 하는 걸 알고 그 토지주가 와서 그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그 습지를 뒤엎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운이었기 때문에 뒤엎어야 된다. 그래서 전부 긴장을 하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또 어떤 회원들은 눈물도 흘리고. 습지가 사라지는 데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물이 계속 흘러갈 정도로 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 지금도 매립한 상태에서 흙을 뒤엎은 뒤 땅 주인들은 습지에서 솟아나던 물을 산의 개울 쪽으로 돌려버리기 위해 관을 묻었다. 습지의 생명력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것이다. 습지를 보존하자고 모니터하고 캠페인을 하면 뭐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습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그 성토해버리고 금방 망가뜨려버리니까 그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대상이 바로 습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2군데 보존 운동을 해봤는데 2군데 다 매립돼가지고 제가 왜 환경 운동을 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처참한 심정이었습니다. 7월 중순. 화창하던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한여름 낮의 반가운 손님, 소나기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김천동 습지도 빗물에 젖는다. 비를 좋아하는 달팽이는 제 세상을 만난 듯 풀잎의 모습을 드러낸다. 실업연못을 판 지 30일째. 실업연못에도 빗물이 고인다. 빗물을 타고 거머리가 실업연못으로 찾아들었다. 연못 한켠엔 어느샌가 개구리가 알을 낳았다. 물방개도 유유히 실업연못을 떠다니고 있다. 물방개가 노리는 건 개구리 알이다. 한 차례 비가 지나간 뒤 습지 곳곳에 물이 고였다. 그리고 그곳에 맹꽁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 맹꽁이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진흙 속에 굴을 파고 땅속 생활을 한다. 맹꽁이가 즐겨 먹는 건 개미다. 몸은 느리지만 빠른 혀놀림으로 순식간에 개미를 잡아챈다. 7월, 여름 장마가 지나가면 맹꽁이는 물이 고여있는 곳으로 모여들어 요란하게 울음소리를 낸다. 짝짓기를 위해서다. 이미 짝을 찾은 놈들은 수컷이 암컷의 등 위에 올라타 짝짓기를 하고 있다. 수컷은 암컷 등에 올라타 암컷의 배를 양쪽으로 눌러준다. 암컷이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맹꽁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이틀이 지나면 맹꽁이는 알을 낳는다. 맹꽁이는 한 번에 100여 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 끈끈한 보호막 속에 뭉쳐져 있는 개구리 알과는 달리 맹꽁이 알은 하나씩 떨어져 있다. 일주일이 지나면 알 속에 제법 올챙이 모양을 갖춘 새끼가 생겨난다. 그리고 드디어 올챙이는 세상 구경에 나선다.
7월 둔촌동 습지의 웅덩이에는 맹꽁이 올챙이들로 가득하다. 그 사이 실험 연못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연못가에 새 한 마리가 나타났다. 밑비둘기다. 녀석은 목을 죽이기 위해 실험 연못을 찾았다. 습지는 이곳에 사는 생명들에게 물을 공급해준다. 실험 연못 주변의 땅에도 변화가 생겼다. 각종 습지 식물들이 머리를 내밀고 있다. 여름철 소나기가 몇 차례 지나가면 식물들은 빠르게 성장한다. 실험 연못을 판 지 73일째. 실험 연못가에 어떤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다. 근데 고마리가 뭐 일부 지역만 자라고 있고 오히려 방동산이가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죠. 방동산이가 키가 작죠. 열매가 벌써 맺어진 겁니다. 네, 예. 꽃이 폈다가지고 펴도 그쵸, 열매가 있죠. 열매. 그다음에 이제 요거 여기 잎이 빨간데 요거 엽기낚시죠. 예. 그러니까 물속에도 자라고 여기서도 자라고. 실험 연못 속엔 수중식물인 물별도 어느새 뿌리를 내렸다. 물속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물속의 생명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뭔데? 어치니가 굉장하네요. 야야야야. 종류가 여러 예, 그러죠. 지금 요거는 이제 참개구리고요. 우리 저 논에 많이 사는 거. 근데 지금 저 농약 때문에 지금 많이 없어졌거든요. 이거 많네 여기는. 이 꼬리 쪽이 붉은색이 나죠. 여기 맹꽁이 올챙이가 다른 올챙이하고 틀린 특징이에요. 저 아래에서 한번 신두리에서 보고요. 여기 처음이네. 그래요? 예, 지금 여기 보면은 2평방미터 되는 여기 장후한 그 웅덩이 수로를 새로 만들었는데 조사해 본 결과 여기 보면 참개구리라든가 맹꽁이라든가 아니면 청개구리 그다음에 저 잠자리 유충 등 아주 물방개 포함해서 다양하게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습지의 물이라는 것은 생명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환경적인 서식 조건을 제공한다는 것이 바로 이 실험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지금 현실이고. 이미 육지화된 땅일지라도 흙만 조금 걷어내주면 습지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인다. 습지 복원의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다. 메뚜기가 아니야. 여치야, 여치. 메뚜기하고 저기지? 여치 찬이야. 여치는 이렇게 더 몸이 통통하고 더 이렇게 인근 아파트촌 아이들이 습지의 생명들을 만나러 나왔다. 바로 자신들 곁에 이렇게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아이들은 그저 신기하기만 하다. 그걸로 다른 곤충을 잡아가지고 실험 연못을 만든 지는 불과 2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그곳에서도 또 다른 생명들을 만난다. 먹는 거다. 지렁이 같은 게 저것도 봐. 옛날에. 엄마 어디? 어디? 실험 연못에도 올챙이들이 띠로 떠다니고 있다. 사람의 손으로 한 거라곤 그저 메마른 흙만 걷어냈을 뿐인데 습지는 어느새 생명을 품어내고 있다. 올챙이 중엔 다리까지 나온 녀석도 보인다. 머지않아 물박 세상으로 나올 것이다. 실험 연못을 판 지 78일째. 이제 막 개구리가 된 놈들이 물가로 나온다. 지네처럼 생긴 놈은 물방개 유충이다. 물길을 타고 이곳 실험 연못까지 흘러들어온 모양이다. 물방개 유충이 힘겹게 땅 위로 기어 올라가고 있다. 이제 번데기를 거쳐 어른 벌레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다.
진흙 속에 적당히 자리를 잡은 물방개 요충은 자신의 몸을 누일 정도의 작은 구멍을 판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진흙을 덮는다. 진흙집은 물방개가 변태를 위해 잠시 머무는 집이다. 물이 있고 그 주변에 진흙벌이 있는 자연습지. 그 속에서 생명들은 성충이 되기 위한 지난한 변태의 과정들을 거친다. 시멘트로 만들어진 인공 연못이 자연 습지를 대신할 수 없는 건 이 때문이다. 그렇게 진흙 속으로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나면 물방개는 번데기로 변한다. 몸의 길이가 짧아지고 색깔도 연해진다. 실험 연못을 판 지 90일째. 물방개 요충이 진흙 속에 들어간 지도 2주일이 지났다. 그제서야 진흙을 헤집고 나오는 녀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다. 물방개는 수소곤충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변신을 한다. 물방개는 태어나자마자 다시 물을 찾는다. 이렇듯 물과 진흙이 어우러진 자연 습지가 있기에 물방개를 비롯한 많은 곤충들이 생명의 순환을 할 수 있다. 한때 도로개발 계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습지. 이곳이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된 건 아파트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서였다. 둔촌동 습지에는 실로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생명들이 태어나고 자란다. 100일간의 기록을 통해 본 둔촌동 습지. 그 속엔 작지만 놀라운 세계가 있다. 서울에 남은 마지막 자연 습지. 둔촌동 습지는 아직 우리 곁에 살아있다.